네, 이렇게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공개했는데요. 특히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KN-8 그리고 신형 300mm 방사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열병식 보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군사 전문가시고 무기 전문가시니까 어떤 무기가 제일 눈에 띄시던가요? 사실 열병식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좀 대거 등장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이 됐는데 KN-58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KN-09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 300mm 신형 방사포가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300mm 방사포.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등장을 안 했었죠? 예, 그동안 이제 시험 발사만 계속 해왔는데 실물이 등장한 것은 이번 열병식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진에 잠깐 나오겠는데 저게 사거리가 200km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군 당국에서 추정하는 것은 한 120에서 120 이상 정도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200km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시험 발사 기간 중에 사거리를 좀 지속적으로 늘려왔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mm에 달하는 이제 탄두가 계속 이제 커지면 예. 이제 그러니까 포신이 커지는 거죠? 예, 포신이 커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왼쪽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240mm 방사포입니다. 이제 주로 우리 수도권과 서울을 위협하는 그런 장사정포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과 서울이었어요. 수도권과 서울. 근데 이게 요번에 300mm가 나왔습니다. 예. 300mm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디까지 떨어진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북측 DMZ 이북 지역에서 만약에 발사했을 경우에 대전 근처까지는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대. 계룡대까지는 확실히 계룡대까지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군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험 발사만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전력화가 그러니까 야전에 배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아직 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의 주력 무기는 방사포 아닙니까? 보통 이제 장사정포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방사포하고 이제 자주포가 있습니다. 170mm 자주포하고 240mm 방사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걸 합쳐서 장사정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수도권과 서울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제 KN-8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KN-58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번에 외형이 사실 좀 앞부분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주요한 특징으로는 이전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전에 KN-58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뾰족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것은 2단 부분하고 앞부분이 일단 뭉툭해졌고요. 2단 로켓 부분이 1단과 동일한 그런 지름으로 지금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개인적인 추정이지만은 자, 이제 위에가 3년 전에 공개된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에가 좀 뾰족하거든요. 예, 뾰족하게 돼 있고 밑에 화면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공개가 된 거죠. 예, 뭉툭하게 돼 있는데 북한의 지금 로켓 개발과 연관돼서 미사일을 좀 개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저는 둥근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탄두가 재진입을 할 때 좀 용이하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자, 요걸 보면요, 지금 앞에 있는 탄두, 이른바 워헤드라고 하는 저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미사일, 핵미사일,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가장 핵심 전력 중에 하나는 얼마나 멀리 날리느냐. 이거는 계속 지금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있잖아요. 노동, 대포동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저 탄두를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 핵을 작게 만들어서 저 위에
실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예. 실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북한의 이런 그 핵 소형화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KN-58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발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허. 다만 이제 로켓의 연소 실험만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예. 아직 이게 100% 북한군에 전력화됐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은 미사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뭐 핵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핵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북한 군인들 보면은 앞에 그 방사능이 표시가 되어 있는 핵 배낭을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군인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핵의 소형화에 대내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이만큼 배낭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핵을 소형화할 저겁니다. 수, 저거 지금 보시는. 핵을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이런 핵을 제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핵폭발이 발생했을 때 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제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북한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보인 그 저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핵부대라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핵배낭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북측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부대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화면을 보면서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관심을 끄는 게요, 김여정입니다. 예. 김여정이 김정은의 경호를 맡고 있죠. 근데 어떻게 지금 화면을 보시죠. 일단 뭐 경호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저기 잠깐 나왔다 사라져요. 김여정의 돌발 행동이 표착이 되는데, 이 오빠 뒤로 갑자기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깃발 옆에 섰다가 뒤로 숨기를 반복을 했거든요. 이른바 최고 존엄 얘기하시는데, 예. 저 동생 아니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 친인척이 아닌 이상해야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사실 김여정이 그동안 북한의 그 김정은이 참석하는 주요한 행사들을 이제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뭐 이번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 저렇게 돌발적으로 화면에 나타나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김여정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옛날에 기회가 그 되었습니다. 현영철은 인민무력부장 졸다가 숙청됐잖아요. 얘기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백두혈통, 즉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북한의 그런 실상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지금 일단 그 열병식 때는 핵무기, 뭐 핵실험 안 했고요. 일단 미사일 발사도 안 했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어찌됐든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뭐 안 했다고 해서 끝까지 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언젠가는 할 텐데 그 타이밍을 잡는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을 경우에 북측이 이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로켓 발사라든가 핵실험 같은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적인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안 하고 넘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열병식을 앞두고 많은 그런 추정들이 있었는데요. 로켓 발사라든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고위급 인사가 방북하는 관계로 아무래도 중국 쪽과 뭔가 좀 얘기가 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병식 전에 만약에 그런 걸 했을 경우에 중국 쪽에서도 좀 감정이 상하고 또 고위 인사 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에 한미 회담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